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단독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합이 돼야 맞죠. 수많은 재판부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쪼개기 기소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판이 하나의 재판부에 이렇게 이제 모아지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병합 뭐 이런 어려운 표현 쓰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것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뭐냐면 검찰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 백현동 건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저 재판부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장동 플러스 위례 플러스 성남 FC 플러스 백현동까지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뭐 이겁니다. 그래픽 넘겨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하세월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저렇게 얹어지니까 야 이거 재판이 1심이 선고되기까지도 길게는 아마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세월 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분의 패널 중에 유일한 법조인 전지현 변호사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위례 성남 FC의 백현동까지 병합이 됐는데 이거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큰 액수를 취하고 나누고 이런 구조가 유사해가지고는 지금 저렇게 병합이 된 건데 지금 채택된 원래 재판이라는 건 증인 신문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증인 신문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 채택된 증인만 100명이 최소 넘는다. 최소 100명이 넘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5번 저 재판을 하고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한 번 기일에 또 물어볼 쟁점들이 많잖아요. 그럼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많이 해봤자 10명 정도 증인밖에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라 그래도 다 부르는데 10달 걸리고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백현동도 있고 뭐 성남 FC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인이 최소 100명이라 그래도 지금부터 1년인데 증인 신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 늘어난다면은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어제 재판에 넘겨진 이상 그 선고가 좀 이렇게 비교적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더 있죠. 기억들 하십니까? 위증교사. 자, 이 위증교사를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부분인데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합이 돼야 맞죠. 그게 형법의 취지고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 쪼개기 기소했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정치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까지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 합쳐졌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기서 하나를 더 합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더 합쳐달라 그 부분은 위증교사.
검찰에서는 아이고야 재판 언제 끝내려고요? 그것까지 합쳐요. 그건 안 됩니다. 재판 그거 뭐 하세월이에요.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주변에 네.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셨더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재판에 대해서 백현동은 병합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분리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긴 갈립니다. 하지만 그 검찰 측의 주장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과 관련되고 뭐 범죄 행위가 조금 유사하다라고 해서 병합이 맞다라고 했지만 위증교사는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위증교사의 핵심 관련자인 김진성 씨도 네. 거기에 관련자라는 거예요. 백현동과. 네. 왜냐 백현동의 그 사업자의 어떤 김인섭 씨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김인섭 씨하고 김진성 씨가 같은 동업자 개념이었다. 이것은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산주의입니다. 네. 가산주의란 건 뭐냐? A, B, C 세 개의 범죄가 있었을 때 A가 가장 크다고 하면 10년이라고 치면 나머지 B, C는 그 절반을 주는 가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비춰봤을 때 병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판부의 어떤 그 고민에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증교사까지도 지금 그 대장동 재판부에 합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 형사합의 33부가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6개를 맡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다음에 백현동, 그쵸?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정진상 뇌물. 여기다가 위증 교사까지 합쳐달라 이겁니다. 그럼 6개를 맡게 되는 셈인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자, 선거법 재판 상황을 제가 잠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선거법 재판도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에 기소가 됐는데 11월 10일이면 이제 14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기소 428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년 4월 총선 전에도 1심이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이거 선거법 재판이 늘어져도 너무 늘어져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채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633 원칙이 있죠. 처벌 조항이 없다 뿐이지 이게 강제 조항인데 지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재판부 스스로 재판 진행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불출석한다고 그냥 한숨 후 쉬고 말 일이 아니에요. 강구태 부장판사가 직권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이재명 대표 측을 꾸짖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재판 지연되는 거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증교 사건도 만약 병합이 되어서 1심 나오는데 2, 3년이 걸리면 네. 김진성이라는 김진성, 예. 자백을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분은 처벌을 감수하고 내가 교사받아서 위증했다고 자백했잖아요. 예. 그럼 빠르게 사법 처리를 끝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본인 재판은 3, 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재판인데 대장동, 백현동에 묶여서 2, 3년 기다려야 되면 네.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허.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전혀 옳은 일이 아니고 네. 이 사건의 양상이나 등장 인물들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고요. 예.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총선 전 1심 선고를 막고 나아가서는 다음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피해보겠다라는 얄팍한 꼼수를 재판부가 묵과한다면 재판부도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예. 서대한 네, 대변인 한 근데 말씀 하세요. 예. 같은 행위를 달리 해석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사건 재판 지연이 아니고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성? 이게 김문기 처장 아느냐 모르느냐도 지금 1년 동안 재판에 13번, 14번 계속 시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위중교사라고 하죠. 단순할 수도 있지만 단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4월 총선이라고 하는데 4월 총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이게 1심 나오나요? 1심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거 개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장동, 백현동도 사실 다 다릅니다. 대장동의 곽상도 50억 클럽하고 백현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사실은 이게 재판 개인적으로는 분리해서
다 기소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효율성도 있고 재판 신속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연해서 총선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 11월의 첫째 날이죠. 11월 한 달 동안만 이 대표가 예정돼 있는 재판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8번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표직 그만하시지요. 이쯤 됐으면 뭐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요.